절대 용서 못해! 너 같은 쓰레기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 아니, 당신 누군데? 내 이름은 아시아라 마나부. 34살 회사 경영자다. 이번 이야기는 내가 한 기억이 없는 일에 아기를 품은 사람의 등장으로 터무니없는 사실이 밝혀지는 이야기.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IT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성과는 꽤 좋아서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나름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주지는 고급 아파트 최상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로 3살 어린 아내인 히토미와 둘이서 살고 있다. 꽤 버는 만큼 매일 바쁘기 때문에 취미다운 취미도 없고 집에도 잘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히토미는 히토미대로 친구도 많고 즐겁게 지내는 것 같다. 미안해. 맨날 일만 하느라 좀처럼 부부끼리의 시간을 만들지 못해서. 마나부가 바쁜 건 알고서 결혼한 거잖아. 그보다 이거 얼마 전 태국 여행 때 선물. 좋은 고기 사왔으니까 와인으로 건배하자. 좋다. 항상 고마워. 히토미는 만났을 때부터 스타일도 좋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타입이 아니다. 나도 딱히 히토미에게 집안일 같은 건 바라는 건 아니다.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하는 만큼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들려줘서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안해질 수 있다. 하지만 나도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때의 소소한 취미가 카페를 도는 것이다. 취향에 맞는 카페나 찻집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동안의 평온함을 얻는 것이다. 그날은 오후에 2시간 정도 시간이 비어서 새 카페를 발굴하기로 했다. 그렇게 새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카페를 발견했다. 들어가보자 가게 안은 작지만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고 원두도 신경 쓰는 것 같아 기대되었다. 바로 직원을 불러서 주문하려고 했는데 여기 오리지널 브랜드 하나요? 저기 왜 그러세요? 20세 전후의 젊은 직원분은 내 얼굴을 보자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경직되었다. 아는 사람은 아닌데. 하지만 나에게는 그 사람을 본 기억이 전혀 없었다. 잠시 굳었나 싶더니 말없이 떠나는 직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 하고 기억을 되짚어보는데 아 뜨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뜨거운 물이 부어졌다. 아니, 진정하고 보니 그건 방금 내려진 커피였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너 뭐하는 거야? 내 외침을 들은 점장님이 달려와서 내 바로 옆에 있던 아까 굳었던 직원을 혼냈다. 그 직원은 빈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나를 노려보고 있던 것이다. 아무래도 실수로 올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부은 것 같다.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커피를 들이붓자 나는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무 일도 없었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노려보더라고. 무섭다. 몇 살 정도였어? 아마 20대 초일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오히려 예의 바른 이미지가 있었는데 좀 무서워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화상이나 다친 데는 없었어? 응, 바로 옷을 벗었고 점장님이 수건이랑 물 같은 걸 갖다 주셨거든. 다행이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괜히 화내서 자극해봤자 좋을 일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점장님이 엄청 사과하시길래 넘어갔어. 세탁비를 넉넉히 받고 그대로 나왔지. 그렇구나.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위험한 남자는 그냥 잊어버려. 그러려고 불합리하지만. 근데 내 여권 어디 있는지 알아? 침실 서랍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해외여행 가려는 거야? 뭐 그렇지. 이번엔 모나코에 다녀올 거야. 선물 기대해. 아까도 말했듯이 히토미는 집안에 틀어박히는 타입이 아니다. 나로서도 밖에서 즐겁게 지내주는 건 고맙지만 요즘 그에 관해서 나에게는 고민이 있다. 당신이 즐겁게 지내는 건 기쁘지만 그래도 빈도가 너무 잦은 게 아닐까? 해외여행 가는 거랑 잠깐 놀러 가는 건 전혀 다르잖아. 뭐 어때? 돈은 차고 넘치는데. 경제를 활동하는 건 가진 자의 의무잖아? 그래도 무한히 있는 게 아니니까. 아이, 쪼잔한 소리 하지 마.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는 봐줘. 확실히 소홀히 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청소나 빨래를 하는 건 아니잖아.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야? 깨끗해지면 됐지. 그 돈은 누가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하지만 여기서 더 얘기해봐도 히토미가 생각을 꺾지는 않겠지. 알았어. 즐기고 와. 고마워. 사랑해. 결국 그 남자는 한마디도 없이 나를 계속 노려보았다. 다만 점장님이 엎드릴 것 같은 기세로 사과하기에 그냥 넘어갔다. 왠지 답답한 사건이었지만 기억이 없으니 생각해봤자 소용없겠지. 그로부터 몇 주 후 나는 여전히 매일 바빠서 커피를 뒤집어 쓴 일은 완전히 잊어버렸다. 하지만 협상이 끝난 후 기분 전환으로 한잔하려고 바에 들렀을 때의 일. 무려 그 커피를 들이부은 직원이 카운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무슨 인연인 건지. 역시 얼굴을 마주치는 건 피하고 싶었기에 적당한 이유를 대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너! 이시아라 마나부지!
한 발 빨리 상대가 눈치챘다. 아무래도 내 이름을 알고 있나 본데 몇 번을 봐도 나한테는 전혀 기억이 없다. 꽤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는 그 남자는 척척 나에게 다가와서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절대 용서 못해! 너 같은 쓰레기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 아니 당신 누군데? 나름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고 지위도 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쓰레기라고 불릴 정도로는 아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었는데 다음 순간 그는 놀라운 말을 했다. 히토미 씨를 풀어줘! 이 가스라이팅 가정폭력범! 가정폭력? 도메스틱 바이올렌스? 내가? 히토미한테? 애초에 이 녀석은 어떻게 내 아내를 알고 있는 거지? 아무래도 그냥 정신 나간 청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까지 알고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 어디 해봐 이 새끼야! 내 이름은 히토미, 31살 전업주부. 라고 해도 집안일은 거의 해본 적 없지만 왜냐하면 내 남편이 만화보는 회사를 경영하는 부자니까 집안일은 프로를 고용해서 맡기면 되지. 덕분에 나는 24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쇼핑도 여행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부잣집 전업주부 최고! 아, 고생해서 부자랑 결혼한 보람이 있었어. 만화보와의 만남은 결혼주선 파티. 심지어 부자만 등록할 수 있고 여성만이 회비를 낸다는 희한한 결혼 상담소였다. 하지만 그것도 당연하지. 왜냐하면 등록한 남성은 의사, 경영자, 실업가 등 장래가 보장된 상류 계급이니까. 그들과 접점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돈은 별거 아니지. 단, 이 회원 등록이라는 건 엄청 기준이 높아서 입회하는 데에는 고생했어. 돈이 목적이라는 걸 알면 쫓겨나니까. 하지만 나는 훌륭히 입회비를 내고 만화보라는 최고의 남편님 ATM을 손에 넣었다. 여기서만 하는 말인데 남편과는 따로 남친도 있다. 이름은 노다 유스케. 22살 프리랜서인데 얼굴이 엄청 취향이고 내 말은 뭐든지 들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실수로라도 지금 생활을 버리고 유스케와 함께할 생각 따윈 없다. 생활은 남편에게 맡기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서 성욕은 유스케가 채워주는 지금의 베스트. 그런데 히토미, 잠깐 중요한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남편이랑 헤어지고 나랑 함께 해줬으면 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나라면 히토미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꼭 소중히 대할 거고 평생 지켜줄게.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기뻐. 우리 부부는 이미 사랑에 식었으니까. 나랑 함께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몇 년 같이 있든지 외롭게 만들진 않을 거야. 그렇구나. 고마워. 그럼 헤어져 줄 거야? 미안해. 그건 어려워. 왜? 그건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 요즘의 유스케는 항상 이런 느낌. 즉, 나한테 너무 진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생활을 놓을 생각 따윈 전혀 없다. 애초에 데이트 비용도 호텔 비용도 다 내가, 아니 남편이 내고 있는데 이혼해서 함께하자니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다. 하지만 침대에서의 궁합은 최고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얼굴은 엄청나게 취향이란 말이지. 아직 놓기엔 조금 아까운 기분이 들었던 나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바로 실행하기로. 어쩔 수 없는 이유라니? 사실 우리 남편은 속박이 엄청 심하거든. 유스케랑 만날 때는 간신히 몰래 나오는 거야. 그랬어? 게다가 엄청 질투가 심해. 예를 들면 남자 직원이랑 잠깐 대화한 것만으로 엄청 화내거나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조금만 집안일을 대충 하면 몇 시간 동안 화내기도 하고 가스라이팅 아니야? 가끔은 진심으로 때리거나 차기도 하고. 완전 가정폭력이잖아! 이혼하자고 하면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 돈이 많으니 도망쳐봤자 바로 잡힐 거고 무엇보다 너까지 위험해질지도 몰라. 그럴 수가. 너무해! 유스케까지 잃게 되면 난 더는 견딜 수 없어. 부탁이야, 이해해줘. 히토미 씨, 이가면 되겠지.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무모한 짓은 안 할 테니까. 지금 상황을 넘기려고 한 말이라 언젠가 더는 얼버무릴 수 없게 될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질리거나 다른 좋은 남자를 찾으면 바로 버릴 존재니까 문제없다. 아무튼 이걸로 한동안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즐기려면 멀었지. 그런 어느 날의 일. 밤늦게 일하느라 밖에 있던 남편에게서 이런 라인이 왔다. 저기 좀 제안할 게 있는데. 제안이라니? 우리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잖아. 그게 왜? 그걸 그만둘까 해. 뭐? 무슨 소리야? 가정부가 없어지면 그 넓은 집은 누가 청소해? 그건 당신이 해줬으면 하는데. 일단 전업주부라는 입장이잖아.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다 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당신이 메인으로 해줬으면 해서 그래. 서포트로서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건 괜찮으니까. 절대 싫어. 절대로? 끈질겨. 뭐야 갑자기? 집안일 따위 절대 안 할 거야. 집안일을 하라니 말도 안 돼. 평소에 집에 돌아오지도 않는 주제에 이런 불합리한 요구를 하다니 믿을 수 없어. 이 시점에서 쪼잔하게 굴기 시작하다니 솔직히 불안하기로 했다. 설마 회사가 잘 안 되고 있나? 만약 돈이 없어지면 다음 결혼 상대를 찾아야 돼. 이 틈에 적당한 부자를 찾아서 킵해둘까? 바에서 시비를 건 남자의 이름은 노다 유스케라고 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하는 말을 정리해보니 아무래도 아내는 이 남자와 불륜관계인 것 같았다. 게다가 아내는 나를 가스라이팅 가정폭력을 하는 쓰레기 남자라고 했다고 한다. 확실히 일 때문에 방치했다는 자각은 있지만 아내를 속박하거나 폭언을 쏟아부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아마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싶지만 이혼도 하고 싶지 않았던 아내가 지어낸 말이겠지. 확실히 폭력을 두려워하는 설정이면 이혼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나는 가정폭력 같은 건 하고 있지 않다고 그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지 마! 아내에게 홀딱 반한 유스케는 들어주지 않았다. 하긴 가정폭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건 어렵다. 하지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알았어, 증거를 보여주지. 라고 말한 뒤 나는 아내에게 라인을 보냈다. 내용은 고용한 가정부를 자르고 집안일을 해달라는 것이다. 역시 거절당했지만 이건 예상 범위네. 아니, 이렇게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말한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게 내 옆에는 아내와의 대화를 모두 보고 있는 유스케가 있었으니까. 대강 보여준 후 다시 그에게 물었다. 넌 우리 집이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몰랐어. 내가 아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화낸다고 했지만 애초에 아내는 집안일을 한 적이 없어. 하지만 그것만으로 증거가 되지. 그럼 묻겠는데 히토미는 내 폭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집에서는 노예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럼 내 제안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넌 히토미에게 홀딱 반한 것 같고 지금은 취기도 돌았어. 조금 냉정해진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 몇 시간 후 나는 우리 집 현관을 열었다. 아사오, 알아? 나를 맞이하러 나온 아내의 목소리와 표정이 굳는다. 그렇겠지. 그도 그럴 게 내 옆에 있는 건 자기 불륜 상대인 유스케가 서 있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친구는 유스케라고 해. 넌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아까 바에서 우연히 만나서 여러 얘기를 했어. 그치? 네, 마나부 씨는 좋은 사람이네요. 도저히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할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아연해진 아내에게 나는 카페 일부터 아까 라인에 대한 것까지 남김없이 설명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아내는 미안해. 뭐에 대한 사죄야? 불륜한 거? 아니면 불륜 누명 씌운 거? 그건 상관없어. 뒤는 변호사를 통해서 말해줘. 잠깐만, 그건 봐줘. 교섭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초인류 이혼 변호사를 고용해서 철저하게 쥐어짜줄 테니까. 부탁이야, 내 말을. 얘기는 끝이야. 당장 나가. 이렇게 그녀는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났다. 이혼 재판에서는 우수한 변호사가 힘을 발휘해 주었다. 위자료를 청구한 건 물론 아내가 평소부터 집안일을 하지 않은 것, 돈을 물처럼 쓴 것을 이유로 재산 분할도 거의 하지 않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히토미는 위자료라는 부담만 안고 무일푼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꼴이 되었다. 모든 걸 잃은 후 유스케에게 매달리려고 했지만 그에게도 거절당한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스케 쪽은 다시 한번 이런 일은 죄송합니다. 너도 아내에게 속은 입장이라는 건 이해해. 하지만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아내와 불륜한 건 사실이니 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해. 그건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럴 만한 짓을 한 거니까요. 어떻게 지불할 생각이야? 알바생인 너에게는 가볍지 않은 금액일 거야. 이번 기회에 취직하려고 합니다. 일괄로 지불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변제할 테니 떼어먹거나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해. 네? 내 조수로 취직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월급은 당연히 제대로 줄 거고 복지도 챙겨줄게. 매달 위자료만큼 빼고 월급을 줘서 몇 년에 걸쳐 변제하는 걸로 어때?
이러면 나는 네가 도망갈 걱정도 안 할 수 있고 일손도 보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데? 무르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어리석게 미래가 창창한 청년을 착취할 정도로 악마는 아니다. 충실한 부하가 한 명 생긴다고 생각하면 의외로 나쁘지 않은 수학이라고 생각한다. 마나부씨! 큰일입니다! 왜? 무슨 문제야? 아니 그게 회사 앞에 전 아내분이 날뛰고 있습니다. 뭐? 경비원을 불렀는데 일단 마나부씨 얘기도 알려드리려고요. 무려 돈에 궁해진 히토미가 우리 회사 입구에 내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 악마 같은 놈, 돈 내놔! 라며 날뛰고 있다고 한다. 정말 히토미의 본성은 터무니없었다. 내가 등록한 결혼상담소는 소위 말하는 고연복만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런 곳에 오는 사람은 돈이 목적인 사람이 많지만 그런 사람은 걸러내고 수준 높은 여성만이 모인다는 문구에 솔깃해서 입회했고 거기서 히토미를 만났다. 그때 히토미는 정말 돈이 목적인 걸로는 보이지 않았고 귀하게 자란 아가씨 같았다. 실제로 히토미의 부모님은 꽤 좋은 기업에 근무하고 계셨고 꽤 괜찮은 여대 출신이기도 했다.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자라지 않은 히토미가 왜 이렇게까지 돈을 밝히는 여자가 되어버린 건지 뭐 지금은 상관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시부모님께는 히토미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이미 전했고 그때 전화 너머로 바보 같은 딸이 쓴 돈이나 위자료는 일단 저희가 지불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도 받았다. 현재는 시부모님의 감시 아래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을 텐데 너무 괴로워서 도망친 것 같다. 경비가 감당하지 못하면 경찰을 불러도 돼. 만나지 않아도 되나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남이야. 그보다 일이 한참 남았어. 이 자료 10부 복사해줘. 아, 네! 유스케는 생각보다 우수해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는 청년이었다. 앞으로는 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도 취미 중 하나로 삼으려고 한다.